마음의 눈을 씻다. 명숙 씨의 어깨는 오늘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병석에 누우신 시어머니의 약수발을 들고 아이 같은 시동생 상호 씨의 끼니를 챙기고 나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의 저녁 노을을 보며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뱉었어요.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겹겹이 쌓인 불운이 마치 걷어낼 수 없는 안개처럼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시동생 상호 씨의 유별난 행동들이었어요. 상호 씨는 매일 베란다에 앉아 작은 조약돌들을 일렬로 세웠다가 다시 허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무의미한 일을 할까? 그녀는 그것을 틀린 행동이라 여기며 억지로 참아냈고 그 참을성은 매일 조금씩 독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숙 씨의 시력마저 급격히 나빠졌어요. 결국 그녀는 흐릿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그녀의 두 눈은 하얀 붕대로 꽁꽁 가려졌어요.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늘 남을 보살피던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명숙 씨를 일깨운 것은 상호 씨의 투박한 발소리였어요. 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서툰 솜씨로 숟가락을 챙겨주었습니다. 평소 모자란 사람이라 치부하며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던 상호 씨가 이제는 명숙 씨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주었어요. 붕대 속 어둠 안에서 명숙 씨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눈에 낀 뿌연 막을 걷어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더 두껍고 딱딱한 막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저 사람의 속도와 방식대로 살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업보라 부르며 스스로를 가두어 왔음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믿었기에 상대를 원망했고 그 원망은 다시 자신의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달랐어요. 불운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는 자신의 좁은 기준이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드디어 안대를 떼어내는 날이 왔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뜬 명숙 씨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여전히 베란다에서 조약돌을 만지고 있는 상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놓는 그의 손길은 마치 조용한 기도를 올리는 성자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상호 씨 돌이 참 예쁘네. 명숙 씨의 말에 상호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을 수술해야 했다는 것을요. 옳고 그름을 나누던 분별심을 내려놓자 상호 씨의 반복적인 행동은 고요한 수행이 되었고 그녀의 고단한 일상은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원의 핀 꽃들을 보며 명숙 씨는 생각했어요.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작은 풀꽃은 작은 대로 제 몫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듯이 사람 또한 저마다의 결대로 존재하는 것임을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부이자 진정한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 길임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이제 명숙 씨의 집에는 무거운 한숨 대신 은은한 평화가 감돌아요. 시어머니의 병실을 정리하고 상호 씨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팔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맑아진 눈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까요. 마음의 눈을 씻어낸 명숙 씨의 얼굴에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